네, 안녕하세요. 문풍담당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와 짭스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좀 약간 쓴소리를 하고 싶네요. 제가 IT 쪽에서 일할 때도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이렇게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기기도 이제 만들지만 하드웨어도 만들지만은 그 안드로이드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이 개발 기술이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웹브라우저 구글도 그렇거니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IT 쪽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뭔가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미돼서 만들어낸 그런 창작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시는 과거에도 인문학의 위기라고 많이 유명했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인문학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원이는 경기대학교에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각각을 지낸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전통공예와 과학을 접목시킨 그런 전시회를 기획한다길래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이게 무슨 전시회인가 좀 가보니까요.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스피커들 다 있죠.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그런데요. 이건 이 스피커예요. 근데 이 보통 스피커가 아니고요. 그 전통 목공예 기술이 이제 그것이 자재로 써가지고 전통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공예에 가까운 스피커였어요. 옛날에 전축 아시죠? 옛날에 아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있었잖아요. 인켈 이런 회사들이 전축 하나 만들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공력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스피커를 굉장히 아주 이제 그 전통 공예, 거의 수공업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마인드로서 아주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만든 스피커라고 그래요. 이 목재도 이제 보통 목재를 쓴 게 아니라 이때 전시에 사용됐던 목재는요, 600년이 넘은 홍송이라고 그래요. 그 개마고에서 자라던 것이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베어져서 그 마포 형무소 기둥이 되었다가 그걸 어떻게 입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스피커를 제작을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어떤 스피커하고도 비교를 불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국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제조업 기반에서 이런 산업 체제에서는 어떤 인문학적인 소프트웨어 파워가 제대로 이제 함양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제조업도요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충분히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선생님이 봤던 이 전시회에서의 어떤 이런 공예 스피커를 보면요. 전 여기서 적지 않은 어떤 이제 소위 말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가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제 공장제예요. 대량 생산, 싸고 많이 찍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런 제품들은요, 전혀 그 발상이 달라요. 정말 장인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최상의 자재와 이런 기술을 동원해서 어떤 장인이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그 장인의 사상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노하우, 어떤 깨달음, 이런, 심지어는 어떤 이런 사회를 대하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사람의 주제의식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공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신 이 공예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인상을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어떤 공예, 특히 제조업에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어떤 공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감수성, 이런 것에 어떤 실종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아까 600년 된 그 홍송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요.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만일 이 장인이 어떤 이제 마포 형무소까지 갔던 그 개마공원의 그 600년 된 한 그루의 그 노송,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이런 공예품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공예의 어떤 영역은요, 자연스럽게 신도를 만들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요, 신속하고 빨리 대량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충분한 어떤 생각과 경험과 깨달음이 이게 누적돼서 나오는 어떤 그 뎁스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나면서요, 소위 이 뎁스에 대한 이런 감수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상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의 위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그거는 한국 사회를 이제 관통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양이나 특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 연구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 뭐 물리학상이니 뭐 화학상이니 뭐 각종 이런 인류의 어떤 획기적인 공헌이라는 그 성과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결과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거 도대체 무슨 효율이, 뭐 결과가 나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면 그 밑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행착오 가면서 그 내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그런 내공들이 서서히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이 어느 임계점이 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장 재생산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양의 어떤 이런 산업혁명과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획기적인 어떤 이런 그 성과들은 어떤 인류 이제는 그런 문화사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런 노하우들이 직접된 결과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전통이 결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나고 특히나 우리가 구한말 일제 강점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단절, 특히 저는 그것을 정신문화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신문화의 단절이 어떤 우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뎁스적인 사고를 이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인문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건 우리 삶에서요, 표층적인 것이 아니라 심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설령 이 물건 만드는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인문학적인 파워,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뎁스가 충분히 축적된 그런 사회야말로 정말 이제
남인들이 만드는 걸 따라하는 카피캣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류의 공연과 정신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그런 인문학을 궁극적으로는 실현을 해야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인문학이 넵스를 생각하신 이런 사고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려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다녀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작은 영역, 내가 하고 있는 생업 이 분야에서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좀 더 우리가 내 삶, 나만의 삶이 아닌 그 전까지 있던 삶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인식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역사의식, 그런 것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인문학적인 성찰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